전호게임입니다. 간만에 미국 주식 ETF 대결로 돌아왔습니다. 1억 만들기 가장 좋은 ETF는 3개 중 어떤 건지, 배당을 썼을 때와 재투자했을 때 수익률 차이, 그리고 슈드 최근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주식 대 주식 시리즈, 월 100만원 배당금 받기 시리즈나 아니면 1억 만들기 좋은 ETF를 계속 찾아가고 있으니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알아볼 ETF는 총 3가지입니다. S&P 500 근본 ETF SPY와 그리고 핫한 배당 성장, 배당률이 좋은 슈드, 그리고 배당 성장에 좀 더 포커스를 둔 VIG입니다. 과연 슈드와 VIG가 버핏이 죽으면 사라고 한 SPY를 이길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배당 재투자를 안 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역시 버핏이 괜히 S&P 500 인덱스 펀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. SPY가 1등이었고 VIG가 배당 성장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뭐 마소라든지 애플이 좀 더 비중이 높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슈드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렇다면 2012년에 얼마를 투자했어야 지금 1억일까를 살펴본다면 S&P 500 SPY가 2,500만원, VIG 3,000만원, 슈드와 3,300만원이었습니다. 이렇게 S&P 500을 이기기가 힘든다는 걸 또 한 번 느꼈던 것 같고, 근데 당연히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죠. 야, 슈드는 주가 상승도 상승이지만 고배당과 배당 성장이 포커스다 라고 해서 직접 찾아봤습니다. 역시 SPY나 VIG에 비해서 배당 성장이 압도적으로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대투자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? 놀랍게도 배당을 재투자하니 슈드의 순위가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PY도 배당이 1에서 2% 정도 꾸준히 나와줬기 때문에 여전히 1등은 SPY였습니다.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투자를 했는데 배당 재투자까지 했었을 때 얼마를 했어야 지금 1억이 됐을까 보면 S&P 500은 2천만원만 투자를 했었더라도 5배가 오르는 모습이었고, 슈드 같은 경우가 2,300만원, VIG는 2,400만원을 투자하고 배당까지 재투자를 했다면 지금 1억이 됐습니다. 왜 버핏이 그렇게까지 S&P 500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, 그렇다면 같은 기간 버핏은 S&P 500을 이겼을까도 봤습니다. 정말로 버핏이 대단한 것 같은 게 버크셔 해서웨이가 S&P 500을 싹짝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물론 옛날에 뭐 1960년대까지 간다면 훨씬 더 아웃퍼폼 했지만 최근 12년을 끊어서 보더라도 버크셔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총 요약해보자면 배당을 썼을 때와 그리고 배당을 재투자했었을 때 S&P 500 같은 경우가 2천만원을 투자했으면 됐겠고, 확실히 배당을 재투자했었을 때 슈드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특히나 슈드 같은 경우는 배당을 재투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평균 3%가 차이가 났습니다. 물론 둘 다 엄청난 수익률이지만 연평균 3%가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. 코스피도 조금 궁금해서 봤는데 EWY, 요게 한국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ETF인데 배당을 재투자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도 지난 12년 동안 연평균 3.37%입니다. 정말로 예금 같은 수준을 보여주는 코스피 정말 안타까웠고, 인덱스 펀드 SPY 대비해서도 성과가 약하고, 그다음 QQQ 대비해서 수익률도 낮은 슈드인데 왜 이렇게 도대체 인기가 좋을까? 서학개미가 바보라서 인기가 많다?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같은 경우는 S&P 500 대비 현실적으로 파이어가 좀 더 가능한 것 같고, 두 번째는 낮은 MDD,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부터 본다면 2012년부터 1억 만들기가 아니라 반대로 2012년도에 내가 1억 원에 투자를 했다면 현재 배당금이 얼만큼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2년도에 S&P 500이 SPY 125달러였고 슈드 같은 경우 25달러니까 각각 요 정도 주식을 매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과연 주당 배당금이 얼만큼 나오고 있을까? 스파이가 이 정도 나오고 슈드가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, 연 배당금으로 환산을 한다면 과거에 샀던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SPY는 533만원, 슈드는 1068만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슈드가 같은 돈에 넣었을 때 배당 수익률이 아무래도 좀 더 좋기 때문에 좀 더 적은 돈으로 내가 파이어족을 노려보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, 그래서 슈드가 인기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폭락에 강하다라는 이미지가 확실히 있습니다. 그 이미지는 바로 2022년도 하락장이 생겼습니다. SPY가 이 정도로 떨어질 때 슈드는 상대적으로 반응을 엄청나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2022년이나 2023년 초까지만 해도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. 슈드가 S&P 500을 이기는 ETF가 됐다. 물론 지금은 SPY가 엄청 올라줘서 그런 얘기가 들어갔지만 당시에만 해도 야, 드디어 S&P 500을 이기는 ETF가 나왔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거나 아니면 내가 월 100에서 200만원 정도 배당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 슈드가 SPY보다 현실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본다면 배당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리밸런싱을 확인을 반드시
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요번에 드디어 됐죠. 요번에 리밸런싱이 편출기업 23개, 편입기업 23개인데 가장 시총이 큰 것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중에서 편출당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왜 편출이 됐을까? 23년에 하드킬을 해준 브로드컴입니다. 지난해 무려 113% 엄청난 수익률이었고 최근 5년 또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았죠. 그리고 배당금 성장도 잘 해줬습니다. 작년에도 11%나 무려 해줬지만 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주가 시가 배당률 차트인데 매우 떨어져서 현재 2% 아래,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쪽에 속해 있죠. 이렇기 때문에 슈드에서 편출 당한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엇갈리는 의견들이 있습니다. 야, 이렇기 때문에 슈드가 고평가를 막아주고 MDD가 낫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고, 야, 가는 애가 더 가는데 이거를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냐, 개인이 익절하는 것도 아니고 요런 얘기들이 있지만 슈드 투자자라면 요런 이유 때문에 리밸런싱을 반드시 원할 것 같습니다. 편입된 종목을 본다면 브리스톨이 시가총액이 거의 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해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23%였습니다. 그 좋았던 장에 마이너스 23%였고 최근 5년을 보더라도 플러스 7.12% 굉장히 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. 그렇다면 배당 성장 잘했냐? 조금 오락가락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꾸준히 배당액을 올려주는 모습이고, 시가 배당률은 역시나 주가가 안 좋고 배당액 자체는 높여주다 보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높은 곳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. 브로드컴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편입되고 편출된 대표 두 기업만 보더라도 슈드가 어떤 방식으로 ETF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실히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안정적인 투자들을 왜 좋아하는지 알겠고, 오히려 S&P 500 같은 경우는 S&P 500의 지수가 편입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막 주식들이 막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주가 왜곡이 생기는 현상도 있는데, 이런 모습들을 싫어하는 투자자들이 확실히 슈드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나는 안정적인 배당도 좋지만 지금 기술주 시대 아니냐, 나스닥 기술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, 어떤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겠냐, 네, 요것도 준비를 했습니다. 최종 화면에는 기술주 ETF 대별 나스닥 100 QQQ 대 S&P 500 중에서 기술주만 모아둔 XLK의 차이를 설명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